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요, 에듀9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강의하고 있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요,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우리 에듀9에서는 이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어떤 합격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또 제가 또 민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형태의 강의로서 여러분들에게 단기간 안에 초고속적으로 민법의 점수를, 합격 점수 이상의 점수를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요, 이렇게요, 화면상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현재 코로나가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서울 수도권 주변에서는 또 3기 신도시가요, 내년부터 또 사전 분양을 받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를 앞으로는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물론 이제 부동산 전체라는 것이 많은 어떤 정치적 변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부동산 쪽에 있어 가지고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우리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임을 우리가요,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인중개사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크게 각광받을 수 있고요. 또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수준의 공부의 양을 요하는 그런 것들로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합격을 하셔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필드에 나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능력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 또 요즘 또 100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50대가 되면 다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80까지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또 사용하다가 또 이 자격증을 잘 활용하다가 내 자녀들이 또 어떤 다른 직장을 또 이동하거나, 또 자녀들이 또 직장을 옮겨야 될거나, 또 자녀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일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좀 더 케어할 수 있고, 또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우리가 그 자격증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함으로써 어떤 경력이 끊기지 않고 함께 또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격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어떤 기술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은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또는 어떤 자기 기술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영원한 직업으로 하기가 힘들지만,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 지력만 내가 세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육체적 건강이 따라주기만 한다면 8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어떤 직업의 선택에 있어 가지고, 또 가정의 어떤 경제적 고통을 위해서도, 또 내 자신의 어떤 자기 성장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하고 있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면 화면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문을 닫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서 사전 교육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이 자격증 시험을 따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사전 실무 교육이 없이 현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준비 없이 뛰어들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웬만하면은 한 장소에서 2년 이상만 어떻게 버틸 수 있는 능력, 경제적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우리가 이제 평생을 두고요,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위해서 먼저 어떻게 공인중개사 시험 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초보자분들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요, 먼저 그것을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자, 이제 우리 2021년 제32회를 대비해서 여기 에듀9에서요, 여러분들에게 합격 로드맵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자가 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고요.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으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시험 일정은 내년에는요, 항상 시험은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은
10월 30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0날이요, 시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10월 30날 내년에는요, 이제 올해 내년도만 접수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올해처럼요, 이제 8월 첫째 주에서 이제 보통 이제 보름 1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접수 기간이요 좀 더 짧아질 수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는 10일간 접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발표는 항상요 마지막 우리가 이제 10월달 마지막 주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11월 달 한 달 뒤에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학회자 발표를 항상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요 12월 1일 수요일 날이요 학회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간은요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이 있는데 이제 과목이 약간 다릅니다. 1차 시험은요 좀 이따 보겠지만 민법하고 부동산학 개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1교시, 2교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교시 때는요 중개사 법령하고 공법을 보고요. 그 다음에 2교시는 두 번째 시간에는 부동산 공시법이라 해서 등기법하고 지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하고 해가지고요. 부동산 세법은 16문제, 그 다음에 지적법은요 12문제, 등기법 12문제 모두 합해서 4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제1교시, 2교시 때문에 2차도 1교시, 2교시가 있기 때문에요. 전체하면 3교시를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 과목당 50분씩을 줍니다. 그래서 1차 과목이 두 과목이니까 100분을 주고요. 2차 과목이 7시가 두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을 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교시는요, 한 과목이죠. 그래서 50분을 줍니다. 문제는 40문제인데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분에 한 문제씩을 맞춰야 되겠죠. 문제를 풀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0분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하는데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과목은요, 시험 과목은 1차는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은 약간 이제 우리가요, 경제 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을 조금 해보셨다거나, 그 다음에 또요, 보험에 관련된 일을 해보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그렇지 않고 전혀 여기에서 문외한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조금요, 접근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쉽게요, 민법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하실 때 민법보다는 부동산학 개론의 공부 시간이 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법 정도의 시험을, 민법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험 정도, 그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부동산학 개론에 투자를 한다면 상당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민법에 공부하는 것에 거의 반 정도,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워낙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5문제 정도는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나머지 5문제 정도는 조금 어렵게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가요, 수학에 대해서 약간 어떤 수포자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내가 기본적인 것만 맞추겠다. 처음부터. 알죠? 이렇게 마음을 먹고 5문제 정도만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달려들어야 되는 거지, 계산 문제를 전부 다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공부하는데 많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 5문제를 포기하고요, 5문제 정도만 내가 관대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신다 한다면 부동산 개론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부동산 개론은 항상 한 번 정도 작년에 어렵게 나왔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어렵게 나오면 또 한 3, 4년은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론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지문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부동산 개론은 모든 과목이 그렇지만 기출문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인데요. 민법은 워낙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과락자도 워낙 많고요. 양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법이라는 과목은요, 여기 중개사 법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시법령, 그 다음에 세법에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 공시법령 보면 등기법이 12문제가 나오는데요. 그 등기법은 사실은요, 우리가 여기 민법에서 물권법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방 같은 데서는 민법 교수가요, 그 다음에 공시법까지 같이 가르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물권법에 관한 것이 바로 등기법 영역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은 부동산 등기법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물권법이 14문제가 나오는데요.
14문제가 나오는데 이 물권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등기법이 아주 쉽고 재밌어집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등기법을 어려워한 이유가 민법도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등기법을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먼저 등기법이 내가 왜 안 되는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민법에 있어서 물권법의 이해도가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빨리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민법하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공법은 우리 이제 행정법에서 보면 행정법 강론에 해당하는 분야예요. 총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개별 법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딱히 뭐 이렇게 공법에 대해서 다른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요. 사실 공부하는 그 양으로 보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가늠하기는 약간 힘들지만 보통 학생들은 60점대를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적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기도 접근하기도 좀 쉽고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고득점의 어떤 전략 과목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공법이라든가 공시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어렵긴 한데요. 학생들은 보통 이 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적어도 80점대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공법이 어렵다 해서 공법에다 2차 과목이 아주 많이 이렇게 힘을 쏟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요 항상 얘기를 하는데 1차 과목이든 2차 과목이든 어차피 1차 과목에서 민법이 정복이 안 되면은 중개사 법령이나 그 다음에 등기법이나 세법을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세법을 보면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민법에 관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금이 어떻게 부과가 되고 하는 것을 쭉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민법에 관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을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민법에 전공 없이 1차로 어떻게 우연히 학교는 아주 많이 맞고 민법을 45점 맞고 학교를 80점 맞아가지고 어떻게 합격을 했다. 그래도 그 학생은 나중에 2차 과목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죠.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전제가 됐다고 봤을 때 여러분요 공시법이라는 것은 쉬울 수가 있다. 왜? 지적법은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12문제 중에서 10문제 이상은 다 맞추거든요. 문제는 등기법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등기법이 왜 안 되느냐? 바로 민법이 안 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1차, 2차를 분할해서 1차만 공부하고 나중에 2차만 공부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2차만 공부할 때는 1차 과목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까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법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는 물권법이라고 하는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 혼자만 등기법의 범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등기법에 같은 경우 보면은 두 문자를 따가지고 막 어거지로요 암기를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그런 강의를 듣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에듀나인에서 고갑선 선생님 같은 그런 그 선생님은 민법을 직접 강의를 하세요. 민법을 강의하면서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을 강의한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강의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전혀 모르신 분들이 자꾸 공시법, 등기법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거지로 그냥 두 문자 따가지고 무조건 암기를 시킨단 말이죠. 그런 강의는 듣고 합격을 하려면 정말 언제 합격할지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에듀나인에서 강의하시는 고갑선 선생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민법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론을 끌어내면서 그 이론의 결론으로서 등기법을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쉽죠. 알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요, 민법이, 등기법이 민법 강의네, 나중에 느끼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냥 물권법이 등기법이고, 등기법이 물권법인 거예요, 민법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시법 강의를 딱 들을 때, 나 지금 민법 강의 듣고 있나? 이런 착각을 해야만이 올바로 여러분들이 등기법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등기법을 듣는데 전혀 민법의 물권법과 연관이 안 된다.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 과목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과목별당 최소한 40점이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나오면 과락이기 때문에 불합격을 합니다. 40점 이상이고 아무튼 1차는 두 과목이죠. 하나는 40점이고 하나는 80점 맞았다. 그럼 평균 60점이죠. 그러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1차 과목 두 과목 합해서 60, 40점 이상은 넘어야 되죠. 2차 과목 세 과목 중에서 40점 이하가 있으면 안 되죠. 40점 이상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공법 45점, 그 다음에 등기 공시하고 세법 앞에서 45점이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점 뭐다? 만약에 중기사 본용 90점 맞았다. 그럼 당연히 그럼 합격을 하죠. 무슨지 아시겠죠? 왜? 평균 60이 넘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에 좀 더 특화시켜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에듀나인 공인중개사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30일에 공인중개사 원서가 접수가 됐어요. 이번에 최종 나왔는데 2000년이죠. 지금요. 24만 명이 원서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알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이제 언제 우리가 또 그 자리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강풍은 아직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직업 중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게 딱 하나 아마 공인중개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다? 마스크 만드는 회사하고요. 이 두 가지만 아마요, 지금요, 올바로 지금 업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위험이나 재난이 있어도 누군가는 이사를 가야 되고 누군가는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는 중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코로나로, 또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그래도 기본 이상의 일반인들에 비해서는 그 일반인의 어떤 경제적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내면서 아직도요, 좀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수익이 줄어들었을 수는 있어도 여전히 다른 외부 직장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지금 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 설명회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설명회를 듣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다이얼을 누른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한번 보셔요. 지금요, 2019년에 비해서요, 많은 증가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이제 불확실의 시대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른다고 모두들 얘기하고요. 오늘 또 보니까 백신을 만들었는데 미국에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더 이상 백신 실험을 이제 멈췄다고 그래요. 그렇다 한다면 앞으로 이제 다른 직업들을 갖기는 우리가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못하니까 돈이 없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투자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제 부동산밖에 없는 거죠.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수익을 내서 우리가 또 가정의 보탬이 되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또 이것을 전세로 낼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 또 이것을 임대를 줘서 임대 수수료를 받을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모든 국민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 고민의 최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우리 부동산 중개업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딴다 한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회와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정말 아주 든든한 여러분의 친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이제 30일에 이제 자격시험에서 이번이죠. 올해 이제 우리가 자격시험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이 접수를 했는가 한번 보시란 말이죠. 지금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요. 지금 보시면 10대 있죠. 10대. 10대들이 이렇게 지금 10대 2차만 지금 보는 10대들이 거의 300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300명 가까이 되면은 합격률을 30% 정도 봤으면 얼마나 많은 10대들이요. 지금요. 시험을 보고 있는지. 그럼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보시면 예전에는 작년, 재작년 같으면 해도 70대 이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요, 70대 이상도 지금 이렇게. 왜요? 앞으로 100세 시대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가 언제 70이 되지? 그렇지 않죠. 여러분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 늙는 속도가 워낙 좋은 음식, 좋은 제조들, 좋은 화장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늙는 속도가 더디어서 내가 나이를 감내해서 못해서 그렇지, 나도 모르게요 70대 선상에 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때 내가 뭘 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설명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에듀나인과 같이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귀한 여러분요, 이 기회, 이 찬스를 여러분이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결정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선택을 했으면 결단으로 인해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30대, 40대, 50대가요 줄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지금 뭐예요? 특히 40대, 50대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교육열 없죠.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사회는 불안하죠. 직장도 불안하죠. 내가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올바로 키워서 이 반듯하게 이 세상에 내보내고 싶단 말이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싶단 말이죠. 내 남편이 어디 가서 기죽게 하기 싫단 말이죠. 적어도 내 남편이 다른 남편보다는 좀 더 멋진 남편으로, 내가 또 멋진 아내로 세워주고 싶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불안정하지 않고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미래가 확신이 되는 바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다. 그 이 자격증의 중심에 에듀나인이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30대, 40대, 50대가 보시면 40대가 가장 많죠. 2년 전만 하더라도 50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30대가 얼마나 많이 치고 올라오나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 30대가요, 40대하고 맞먹는단 말이죠. 2년 전만 하더라도 50대였어요. 알겠죠? 50대, 40대, 30대인데 지금 벌써 2년이 딱 지나니까 40대가 탑으로 올라서고, 그 다음에 30대, 그 다음에 50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유사 자격증의 이 연령대가 아주 낮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여기 강동이, 서울의 강동에 있는 우리 천호동에 있는 에듀나인 이 학원에도 10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요, 10대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해도 내가 과연 어디 직장을 갈 수 있는지 불확실하죠. 그런데 이 공유사 자격증은 자격증을 따면 내가 비록 10대여도 성인만 되면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밑에서 배우면서 잘하고, 또 어느 정도 경험을 쌓으면 내가 다른 아이들은 이제서 직장 가지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공무원한다고 발버둥 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내 아이는 거기서 대표로서 사장이란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 다음에 수입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들은 다 20대, 30대 초반에 집을 살 수 있고,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직업은 대한민국에 공유의사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뭐 의사나 변호사 이런 것들 있죠. 그거 빼고, 그런 어떤 전문 고범위에 있는 전문직 빼고는 그래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공인중개사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지금 20대 성별 접수를 보면은 남성들이요, 여성들보다 좀 더 많죠. 알죠? 그런데 거의 반반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요, 이 우리 여성분들이요, 주부님들이 집에서 얼마만큼 많은 고민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남편의 직장은 불안정하죠. 남편이 언제 그만둘지 모르죠. 그럼 뭔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자녀들도 키울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미리서 내가 준비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내일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 대비하면 내일이 밝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국 합격률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합격률은 보통 작년 같은 경우는 2019년이죠. 출연자 약 반 정도 40%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조금만 노는 걸 좀 더디하고 공부를 하루에 몇 시간씩만 투자하면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면은 누구나 좀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열심히라는 것은 참 애매한 말이지만 우리가 노는 것을 조금만 줄이면 여러분들이요,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합격률이랑 쭉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작년에는요 36%, 37%가 됐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잠깐 한번 해볼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정하고 오늘 당장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내년에 10월 30일 금봉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오늘 결정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 에듀나인에서 강의했던 강의들을 미리서 강의를 열어보시고, 그래서 미리서 강의를 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년을 대비한다면 지금부터 한다면 벌써 14개월, 15개월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합격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선택해서 결정해서 시행해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작이 합격인 것이에요. 여러분요, 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광고도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오늘 결정해서 오늘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 합격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연령대를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 연령대들의 이제 합격률이 아무래도요, 합격자 수는 20대가 좀 적고요, 30대, 40대가 가장 많죠. 50대하고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30대인데요. 아마 올해는요, 30대도 못 먹죠. 30대도요, 만만치 않게 지금 등록을 했죠. 그래서 아마 올해는 30대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60대 한번 봐보세요. 60대 합격률이 1,500명 가까이 60대가 합격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뭐예요? 뭘 얘기해요? 70대가 40명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면 여러분에게도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1차 과목별 과락 현상을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이제 다른 데서는 아마 뭐 이런 자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듀나에서 여러분들한테요,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알아야 공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랑 다른 회사는 무조건 쉽다고 얘기하죠. 1년 하면 된다고 하죠. 그건 아니죠.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사이트에 우리 학원에 등록하면 합격한다? 여러분, 그것은 다 사기입니다. 그런 사이트는 관리가 안 되는데요. 그런 사이트는 책임이 없는데요. 그런 학원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주는 것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어떤 각성을 갖도록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 한 5년치를 지금 해놨는데요. 지금 2015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빨간 것이 민법이고요. 여기 지금 파란색이 지금 개론이란 말이죠. 이 민법과 개론은 여러분 딱 보면 알겠죠? 딱 봅니다. 가락수가. 알겠죠? 그래서 작년 2019년 같은 경우는 몇만 명이 정도 봤냐면 한 15만 명 정도가 시험을 실제로 봤거든요. 알겠죠? 1차를요. 그런데 그 중에서 8만 명이 까락입니다. 민법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합격자가 1차 합격자가 2,800명, 28,000명이고요. 2차도 한 28,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동차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1차만 합격한 사람이 28,000이죠. 동차 합격한 사람 한 15,000명 하면은 거의 한 4만 명 정도가요. 합격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15만 명 중에서 8만 명 빼면요. 7만이잖아요. 7만 명 중에서 거의 4만 명 가까이가 최종적으로 1차로도 합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최종적으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전력 질주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것은 2대1이라는 거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분명히 합격한다는 것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또 뭐 어떤 의미가 있죠? 반은 과락이라는 것이죠, 이게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시면 민법에 대한 과락 점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민법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민법이라는 과목은 저도 민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소리에 내 귀에 들리는 강의, 어떤 학생들이 그런 말 한단 말이죠. 오, 민법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쉽다. 이런 민법이 쉬운 건 없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그 강의는 절대로 10문제 이상 맞추기 힘든 강의예요. 그것은 학생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학생들의 어떤 그 꿈을 짓밟는 것이죠. 민법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한테 물어보세요. 학교 간 모든 사람한테 민법이라는 것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 민법이 쉬운 과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쉬운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강의를 하려면 그것은 알맹이 없는 목차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유튜브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쉬운 강의들 절대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 귀에 들어오는 강의, 그것은 절대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강의가 아니에요. 여기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전국에서 1년에 15만 명 이상이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이 15만 명 이상이 보는데 그 중에서 반 이상이 과락이에요. 그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모든 분들이 쉽게 들리던 강의를 들었을 거예요. 왜? 그러면 되는 줄 알고. 왜? 모든 회사나 모든 학원들이 그냥 우리 학원 강의 들으면 된다고 얘기하니까. 특히 요즘은 대형 학원들이, 사이트들이 많죠. 광고를 통해서 막 광고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 학원, 그런 사이트들 여러분들 강의들이 똑바로 되어 있는지 그냥 여러 사람들만, 선생님들만 모아놓고, 특히 여러분들이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를 가는 건 안 좋아. 왜냐? 이것 한 과목만 들어도 끝이 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강의가 다 있으니까 다 듣게 돼. 결국 공부를 혼자 못하고 1년 내내 엉뚱한 짓 하다가 1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보면은 학원도 단일학원, 사이트도 선생님들이 한 팀이나 두 팀 정도 있는 데가 왜 합격자가 아니고 합격률이 훨씬 더 높느냐? 그것은 한 사람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들어서 귀에 익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동일한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암기에,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데 좋은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듣는 것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트는 합격을 못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의 탑3 있는 학원들, 사이트들 있죠? 그 사이트들의 가장 많이 재수생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왜 많겠어요? 쓸데없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양으로만 보여주는 거죠. 실제 내실이 없는 것이죠.
그 강의가 그 강의고 그 밥에 그 나물이죠. 알겠죠? 여러분들 에듀나인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합격의 점수에 단기간 안에 올려줄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밀착적인 강의를 동영상으로 통해서 못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러분들에게 해설해드리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함께 고민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손잡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듀나인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지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차 과목도 이렇게요. 과목 가락지로 많은데 가락은 뭐가 많죠? 딱 보시면 여러분요 2차 과목 한번 볼까요? 가락지가 딱 보면 여기 공법이 조금 많죠? 여기 파란색이 공시세법이거든요. 그래서 공시세법이나 공법이나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중개사 법령은 아주 쉽죠. 그래서 이 중개사 법령에서 가락지가 졌다는 것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중개사 법령을 여러분들 전략과목으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학원이나 사이트에서 자꾸 공법 선생님을 대표적인 강사로 내세우는 학원들이 있어. 거기는 정말로 무식한 사이트예요. 알죠? 그것은 제가 직접 얘기하는데 그 선생님이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세 과목에서 60점을 맞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과목을 80점 이상을 잡아야 돼. 그러려면 이런 뭐가 중요하냐? 중개사법 선생님이 가장 중요해. 1차 과목에서는. 1차에서는 물론 민법과 결혼 중에서 민법이 중요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2차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개사 법령입니다. 이 중개사 법령을 잡아야 합격을 합니다. 알겠죠? 세 과목 중에서 6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중개사 법령이 여러분 2차 과목의 선택의 기준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시고. 자, 그 다음에요. 자, 보시면 이제 에듀나인 여러분을요, 합격의 길로 반드시 인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에듀나인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 11월 달부터 기초 임무인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듀나인에 등록하시면 올해 2020년에 강의됐던 이 모든 내용, 2020년 강의 1년치 강의를 여러분들이 지금 들을 수 있도록 미리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새로운 강의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에이스 받을 수 있도록 그 강의를 우리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달 듣고 1월, 2월, 3, 4, 5, 6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 8월 달 이제 문제집 풀이하고 지금 9월, 10월은 동영 모의고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문제를 40분 안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적응을 갖는 실전 적응력 높이는 9월, 10월에 아주 로얄 엑기스만 뽑아놓는 그런 강의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기출문제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알아야지 우리가 적을 알아야 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 출제된 문제, 기출문제는요, 항상 매년 특히 민법하고 계론 같은 경우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 세 과목은 매년 기출했던 기존의 기출문제의 80% 이상이 항상 동일하게 나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마무리 특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미리서 다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희 에듀나인과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그때 맞춰가서 항상 다음과 매일이 갈 것입니다. 그럼 그때 지금 뭘 하고 있고 지금 이 시기는 뭘 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면서 이 시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지금 다 얘기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완벽한 합격 로드맵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저희와 함께 절대 손을 놓지 말고 함께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합격의 문을 뚫고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와 질문 형태의 적중이 된 것들이요. 여러분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같이 적중이 됐다. 이렇게요, 우리가요, 기본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집을 완벽하게 우리가요, 만들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합격에 있어가지고 한치의 부족함도 없고 오차도 생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웠던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쏟아 붓는다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또는 고득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모 사이트도 보면 요즘은 합격자 수가 지금 난리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동영상 광고 수억 들여서 광고를 해서 동영상 이용 많이 모아놓으면 그 중에서 합격자도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서 꼭 물어보세요. 지금 회원이 얼마나 등록되어 있는데 합격자 수는 얼마인지, 합격률이 얼마인지. 제가 봤을 때는 5%도 안 될 겁니다. 우리 전체 합격률이 몇 프로예요? 30%, 4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그 학원 가서 여러분의 합격률을 자신 있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합격자 수는 누구나가 사람이 많으면 수는 많겠죠. 수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거기서 몇 퍼센트가 중요하죠. 여러분요, 100명에서 30명 합격한 것하고 10명에서 5명 합격한 거 어디가 더 많습니까? 10명에서 5명 합격할 수 있는 학원이 더 유능한 학원이 아니겠습니까? 알겠죠? 왜? 내가 합격자 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머릿수만 많으면 뭐합니까? 알겠죠? 중요한 것은 합격률입니다. 합격률이 합격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 누가 합격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높은 합격률을 여러분들이 에듀9과 같이 하면은 그 여러분의 행운이 바로 여러분이 에듀9과 같이 함으로써 그 행운을 여러분들이 따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보내드리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그 다음에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자신, 확신, 그 다음에 강의력, 그 다음에 기본 교재, 문제집, 커리큘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여러분이 먼저가 아니고 우리 에듀9에서 먼저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먼저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놓지 않고 끝까지 통과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합격을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집을 샀다, 땅을 샀다, 빌딩을 샀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듀9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내년 로드맵을 앞으로도 시리즈로 몇 번 더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가 또 이런 방송을 또 접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되냐? 놀라운 것은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요, 에듀9의 전국 합격률은 79% 정도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요, 우리 에듀9이 EBS를 몇 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EBS에서 공중회사 과정을 담당했던 바로 그 전통, 바로 그 명예가 있고, 그것을 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선배들은 에듀9에서 하는 EBS 방송 강의를 들으면서 합격을 했고, 그 강의를 듣고 지금 다 부자가 됐고, 그 강의를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업을 하고 있는 선배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맥을 이어서 저희 에듀9과 함께 이 길을 걷고, 또 여러분이 합격을 해서 여러분이 또 귀한 씨앗이 돼서 여러분의 또 후배가 내후년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에듀9과 같이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함께 밝혀나가는 귀한 촛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설명해서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